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진도 모의고사 반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 정규반에서 점검 항목, 이제 법규, 실무,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을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저희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진도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자기가 가진 실력을 어떻게 좀 정비를 하는 시간이죠. 예, 총으로 말하면 0점 조정을 하면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된다고 자책하거나 뭐 절대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예상한 거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범위가 더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네,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호순 소방학원에서 네,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민 관리사라고 하고요. 한 강의는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반에서 한 진도, 누적, 모의고사, 전범위까지 해서 한 20분이 여기 안에서 다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이번에도 좀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도 또 들리고요. 하니까 반드시 이번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다 올리시고 밴드에 다 들어오셨죠? 네,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이것도 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려서 일단 1주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1주차 이제 2주, 이제 3회, 이제 4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분은 화재 안전 이제 기준이 이제 성능하고 기술 기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점검 항목 우리 자체 점검이죠. 그다음에 소방 우리 관련 법령, 실무, 그다음에 도시기호 이렇게 5개의 챕터로 구성을 해서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암기 핸드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에 이제 제가 번호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번호를 비슷하게 다 맞췄어요. 네, 이거 구분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개수도 도시기호 같은 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비슷하게 네, 좀 쉬운 부분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비슷하게 거의 다 엮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화재안전 핸드북 네, 굳이 없으셔도 됩니다. 없으셔도 다른 교재로 해서 진행을 해주셔서 하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우리 요걸로 이렇게 다 교재가 있으신 걸로 대부분 네, 알고 있고요. 그렇게 여기에 번호에 다 맞춰서 공부를 조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다 비슷합니다. 개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있어서 몇 개씩 하루에 해주셔야 되는지 또 그 개수가 또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서 조금씩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일단 저희가 쭉 진행을 하면서요. 5월 3일은 우리 여러분들 1차 시험 날이잖아요. 1차 시험 뭐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때는 강의가 없는 거 반드시 그 전에 또 한번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하시는 분들은 1차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순서가 우리가 강평하는 시간 우리가 이제 2주차가 되겠죠. 2주차 때 제가 채점해서 여러분들 다 답안지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1주차 때 했던 거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실수를 했고 뭐가 조금 빠졌는지 제가 다 보고 체크를 해서 그거 때 강평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10분 쉬고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우리 1시간 반이 시험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다시 이제 1시까지 해설 강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한번 협조해 줄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겪어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부득이한 뭐 사유가 전화 와서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중간에 이동하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또 방해를 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동하는 거 한번 다 하셔서 나는 다 했어 그럼 나가시고 다시 입시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협조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도 다 여러분들이 다 그 밴드에 올라가니까요. 다시 계속 풀어보시면 좋죠. 계속 써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합격 현황을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1회차부터
이제 10회까지 이렇게 있죠. 87명, 22명, 29명, 9명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1회부터 20회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친 거는 21회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겠죠. 많이 뽑았던 회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4회 때 역대 최고로 15.25%라는 막강한 합격률로 나왔었습니다. 403명이 나오셨고요. 그 전에 39명 너무 적죠. 그 전에 또 172명. 그러니까 퐁당퐁당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최저 인원 합격제도 지금 도입하려고 한 예정이고 있으니까 일단 소방청에서는 관리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7회부터가 시험이 개정이 되잖아요, 또. 그죠? 바뀌니까 우리가 2번 안에는 어떻게든 다 빨리 해서 관리사로 가셔서 1년에 또 우리 경력을 또 쌓아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빨리 해서 탈출하자라는 걸로 보시면 거의 몇 프로입니까? 한 2에서 3%대 그죠?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 많으면 5% 그렇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FSC에서 이제 TC하고 이제 PC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데 공부하기가 그래서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 도시기호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번에도 24회도 도시기호 나왔죠. 펌프 흡입측을 그려라. 도시기호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자체점검 항목도 역시 다 많은 배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점검 고시에서 이제 보고서에 관련된 사항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다음에 외관점검표. 성능시험 조사표 이런 것들도 또 막강하죠. 외워야 되는 게. 이제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소방청에서 올리는 행정 고시 같은 사항들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소방 관련 법령 건축법부터 해가지고 소방법 다 여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다음에 점검 절차 간단한 계산 이렇게 점검 실무가 구성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NFSC라는 애 그다음에 자체 점검 항목 소방 관련 법령 요 세 가지는 완벽하게 갖고 있어야지 40점 이상의 또 100점이 나온다고 하면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공부를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렵죠. 성능시험 조사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산도 우리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행정사항 못 보는 갑자기 고시돼서 나오는 그런 사항들. 이런 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 찾아서 계속 이런 것들은 봐서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는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해주자 라는 목표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답안지 작성할 때 한 번도 작성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요거 다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뒤에 남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큰 게 굵게 해주신 걸로 보면은 수험 번호하고 우리 답안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제가 나눠드리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을 저한테 해주실 건데 여기에다가 성명은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고요. 성명을 여기다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필기구가 서로 다른 검은색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것도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쭉 계속 같은 걸로 여러 개 준비를 하셔서 쭉 써주시는 게 좋죠. 연필류, 다른 거 유색 필기구, 지워지는 펜 이런 것들은 우리 채점에서 0점 처리된다는 거. 그거 사항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쓰실 때 문제 순서에 관계없이 내가 아는 것부터 그 문제를 적어서 써주시면 된다는 거. 답안을 작성이 가능하다. 반드시 우리가 쓰실 때 문제 번호하고 문제가 길죠. 그러니까 얘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채점자 입장에서 답안 기재 순으로 5가지를 쓰라고 했다. 근데 6가지를 썼다. 그럼 몇 가지만 채점합니까? 5가지만. 그 요구하는 것만큼만 가지수만 채점을 한다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틀릴 수 있죠.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2줄을 잘못 써서 내가 이렇게 2줄을 거서 그 위에다 다시 써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정 테이프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 수정 테이프로 사용을 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써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이프만 일단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일단 중요한 건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답안지가. 이렇게 답안지 생겨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제 시험 가면 2025년도 뭐 소방시설 관리사 뭐 2차 이렇게 쓸 겁니다. 2차 시험 답안지. 그래서 여기 점검, 실무, 뭐 행정 이렇게 과목명을 써주시고요. 수험자 확인사항에다가 이런 것들 지워지든 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답안지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런 채점 사항들은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라. 지워지는 펜을 사용하면 0점 처리한다. 그 다음에 뭐 특정임을 암시하거나 그와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전체를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올 경우는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구하는 가지수만큼만 채점을 할 거다. 틀린 경우 두 줄 긋고 하거나 아니면 수정 테이프로 해라. 수정액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쓰다가 전체가 틀렸다.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다시 그 문제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일반 사항입니다. 일반 사항 할 때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문제가 끝날 때마다 끝이라고 써주시고 전체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하 여백이라는 또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것만 지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한 장을 딱 넘기면 이렇게 이제 감독자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도장도 찍죠. 도장도 찍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수험번호랑 성명을 이렇게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넘기면 연습지가 있는데요. 연습지에다가 뭐를 막 써도 얘는 채점해서 안 된다는 거, 빠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시험지 받자마자 암기법 있으면 여기부터 막 썼습니다. 여기다가 써놓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좌측 한 칸 있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답안 쓰는 넓은 칸이 있죠. 요 좌측에는 뭐를 씁니까? 이쪽에는 문제 번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3번 뭐 답하시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답 이렇게 써서 뭐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예를 적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페이지부터요 총 20쪽까지 있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 충분한 양이니까요. 두 권이 넘어가지를 않을 거예요. 20쪽 안에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뭐 위에 뭐 폐쇄 차단 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고시상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문제 크게 답하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크게 이쪽에다가 문제 1 그냥 간단하게 답하시오라고 해주시고요. 한 줄 밑에 내려셔서 이쪽에 오른쪽에다가 요 칸에다가 물음 2 이렇게 표시해줘도 되고요. 여기다가 물음 2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게 보기에 깔끔해서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물음 2 이렇게 물음 2 써주시고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FPC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다 쓸 필요 없죠. 그냥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답하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2번을 내가 풀 거다. 물음 2번을 간략히 한 줄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번이죠. 가로 1번에 밑에다가 해주시고 간단하게 소화기 구매 자동 소화장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상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자동 확산 소화기의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동 확산 소화기 종류 3가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알아볼 수 있게끔 채점자에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이제 밑에가 답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1번, 뭐 2번, 3번 해서 여기 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깔끔하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여기다가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물음이 있으면 여기다가 옆에다가 써서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 그 다음에 답 순으로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끝나면 끝이라고 꼭 이렇게 답안이 끝났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시작을 하잖아요. 다음 문제 시작할 때 2줄 정도를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음 뭐 5번을 내가 풀겠다. 그럼 그렇게 해서 반드시 2줄 떼어주십시오. 2줄 띄고 이렇게 해주셔서 답 써주시고 또 답 이렇게 써주시고 다 했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2줄 정도 띄는 게 제일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답을 써주시고 하다가 답이 틀렸어요. 그럼 2줄을 이렇게 그어서 해주셔도 되고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쭉 해주셔도 되고요.
2번이 다시 쓰고 싶어요? 그 밑에다가 다시 2번 이렇게 해서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처리해 주시고 끝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쓰다가 아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 다 이거 다른 문제 풀고 싶어요. 그럼 얘를 전체로 이렇게 다 X를 쳐주시라는 거. 다른 문제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쭉 해서 다 썼습니다. 마지막에 요거 꼭 안 쓰시는 게 제일 많거든요. 이하 여백 요거를 반드시 해주셔야지 이 밑에는 채점을 안 하겠다. 뭐 답안이 없다라는 의미로 채점자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하 여백 꼭 해주시고요. 뭐 답안 작성에 있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규칙은 따로 없어요. 여기다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채점하는 사람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보기 좋고 눈에 확 들어오는 이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문제, 물음이, 답, 요 순으로. 여기다 답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죠. 뭐. 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 깔끔하게만 문제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문제마다 다 해주십시오. 이게 이 소문제마다 다 끝. 소문제마다 끝이라고 다 해주세요. 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물음 2번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물음 2번. 네. 1번 하시고 이렇게 하고 끝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물음 2를 하고 1번, 2번을 다 쓰고 끝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1번을 쓰시고 내가 2번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다 끝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2번 하고 끝 이렇게 해주시고 쭉쭉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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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 답안이 또 꼬일 수가 있으니까 아예 모르면 아는 것부터 물음 2에 이렇게 해주시고 2번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 풀었잖아요. 다 풀고 나서 다시 물음 2에 물음 2를 아예 따로 적어주세요. 예, 따로 맨 밑, 다른 장에다가. 그렇게 표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얘를 알 것 같아서 칸 여백을 좀 두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빈칸으로 두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새로 시작해 해주시는 게 낫더라고요. 예. 또 있으십니까? 크게 불이익까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예. 채점은 다 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다 이하 여백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죠.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갈고 닦은 거를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다. 실수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100점 맞는 거 의미 없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자만하거나 실망하지 말으시고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뭐가 부족한지, 뭐를 다시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공부해야 되는 우리의 중간 점검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보시면 제가 일단 그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많이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점검 그 책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다르게 제 시각에서 제가 많이 문제를 출제를 해봐서 그렇게 한번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번에 그 점검 항목 쓰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모의고사에 냈었는데 그게 비슷하게 유형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작년에 했던 분들께서도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해보면서 느껴보면서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 내보는 그렇게 한번 목표를 잡아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게. 그래서 단수능 문제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난해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볼펜 뭘 써야 되냐? 요게 이제 그 신문에 있는 거예요. 법률 전원이라는 이제 곳에서 보니까
자, 고시 합격생들이 선호하는 3대 필기구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뭘 쓰시나요? 이거 쓰시나요? 얘 단점은 뭡니까? 요 손이 좀 아플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많이 쓰지 않나요? 에너겔?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통에다가 에너겔 10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넣어서 썼어요. 네. 그리고 이런 펜도 있어요. 이렇게 고무로 된 이런 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통에다가 네, 여기다가 10을 넣어서 리필실만 또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라사라는 요 펜도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두 개를 제일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에다가 0.7mm의 심을 얘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답안지가 글씨도 좀 커지고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장점도 있죠. 부드러운 필기감. 얘는 미끄러우지듯 부드러운 필기감. 장시간 속도 필기 시 부담이 적다. 정확한 글씨체에 좋다. 얘는 그립감이 편하다. 빠른 필기에 적합하다. 복사가 잘 돼 선명하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굵고 무겁다. 간혹 끊기는 현상이 발생된다. 개발될 수 있다. 글씨체가 볼 부분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잉크 양이 적다. 번짐의 느낌이 있다. 맞아요. 저 다 써보니까. 예. 그래서 얘도 손을 좀 아프기는 한데 얘는 되게 진하게끔 잘 써지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볼펜도 한번 해주셨고요.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진도 모의고사 원장님하고 또 들어와서 잠깐 말씀하신다니까요. 저희 30분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